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증시전략센터의 김종성입니다. 코스피와 코스닥이 상승을 시도했지만 다시 또 꺾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점차 낙폭을 키워나가고 있는 모습이고요. 코스피, 코스닥 모두 1%대 가까운 낙폭을 현재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스피 시장 200일 이평선이 무너졌습니다. 1640선마저 무너지면서 도대체 어디까지 내려갈지 궁금증을 현재 낳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외국인들이 사흘째 또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5월 들어서 외국인들이 단 이틀을 제외하고 계속해서 매도를 하고 있는데 이 외국인들의 매도 공세 언제까지 계속될지도 한번 저희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자동차들이 좀 많이 떨어지고 있는데 이와 관련된 소식은 잠시 후에 또 살펴보도록 하고요. 먼저 저희 방송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부터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료 문자 상담 받으실 수 있는데요. 015-8500-1110번으로 문자를 남겨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무료 전화입니다. 1599-7770번으로 전화를 주시면 저희가 상담을 친절하게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증시전략센터에 참여해주신 분들에게는 이 상품을 푸짐하게 드리고 있습니다. 문자 참여를 해주신 분 중에서 3분을 선정해서 하이리치 무료 이용권을 드리고요. 그리고 월요일과 수요일, 금요일에는 총 3분을 선정해서요. 신의선 로댕전에 참여하실 수 있는 티켓을 저희가 드립니다. 그리고 화요일과 목요일, 오늘이네요. 이 롯데월드 상품권을 드리니까요. 1인당 2장씩 총 2분께 드립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동안 닉네임과 문자를 가장 열심히 보내주신 분을 선정을 합니다. 이 금요일에 저희가 선정을 하게 되는데 2분을 선정을 해서 서울 삼성동 베감 아트홀에서 열리는 사나이 와타나베 연극 초대권을 2장씩 보내드립니다. 당첨자 3부에 발표를 하니까요. 끝까지 저에게 관심을 보내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본인이 갖고 계시는 종목 어떻게 해야 될지 상당히 고민이 되신다. 그런 분들께서는 저희에게 문자를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다 일일이 다 상담을 해드리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세한 시황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황센터 연결되어 있습니다. 네, 시황센터입니다. 어제 2% 넘게 폭락했던 코스피 지수가 상승 출발했지만 장 초반 하락세로 방향을 틀면서 1640선마저 위태로운 상황입니다. 현재 11포인트 하락한 1639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 출발은 10포인트 오르면서 1662에 출발했습니다. 지난밤 뉴욕 증시가 장 막판을 앞두고 상승 반전하면서 국내 투자 심리가 다소 개선된 듯한 분위기였지만 여전히 유럽 국가들의 불안이 커지면서 다시 하락세로 방향을 튼 모습입니다. 200일 이평선마저 무너진 모습입니다. 자세한 투자 주체별 매매 동향 확인해 보겠습니다. 어제 이어서 기관과 외국인이 매도 물량 내놓고 있습니다. 기관이 1,000억 원 넘게 팔고 있고 외국인 역시 1,600원 넘게 매도 물량 내놓고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이 고군분투하면서 2,000 넘게 매수하고 있지만 지수 하락을 막아내기에는 부족한 모습입니다. 다음 코스닥 지수 확인해 보겠습니다. 코스닥 지수 역시 낙폭이 커지고 있습니다. 510선마저 내준 상황인데요. 현재 3포인트 하락한 506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지수 역시 출발은 좋았습니다. 오늘 6포인트 오른 516의 장을 출발했는데요. 10시 구간 이후로 낙폭이 더 커지면서 현재 500포인트 중반에 걸려 있습니다. 자세한 투자 주체별 매매 동향 확인해 보겠습니다. 어제 소폭 매수했던 기관이 현재 홀로 매도 물량 내놓고 있습니다. 200원 넘게 팔고 있고 개인과 외국인이 현재 매수 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개인이 260원 사고 있고 외국인이 22억 원 소폭 매수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어서 외환 시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뉴욕 증시 반등 영향에 사흘 만에 하락세로 돌아섰습니다. 현재 2원 80전 내린 1,151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1,150원을 지지하면서 출발했는데요. 이내 하락세를 보이다 현재 다시 1,150원까지 올라간 모습입니다. 뉴욕 증시가 소폭 상승세를 보이고 4년간 추락했던 유로화가 다시 강세를 보인 점이 원달러 환율 하락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입니다. 이어서 오늘 특징 테마주 살펴보겠습니다. 반도체 장비 주가 무섭습니다. 삼성전자 26조 투자에 반도체 장비주가 큰 수혜를 입을 것으로 예상되면서 연일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어제 많이 올랐던 종목들은 쉬어가고 있지만 오늘은 중소형주를 중심으로 오르고 있습니다. 반도체 장비 관련주 살펴보겠습니다. STI가 13% 두 자릿수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CTL이 8% 급등하고 있고 미래컴퍼니도 6% 이상 크게 오르고 있습니다. SFA도 2% 오르면서 반도체 장비주 오늘 강한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도체 장비 관련주에 이어서 원자력 관련주들도 오늘 강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제 남아프리카 공화국이 우리 정부의 원자력 발전과 관련한 협력을 공개적으로 요청했는데요. 이에 원자력 관련주가 오늘 시장에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 기술이 6% 급등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술은 남아공 원전 수출 기대감과 더불어 증권가 호평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모건코리아 5% 크게 오르고 있고 성광밴드와 보성파워텍 4%대에서 급등하고 있습니다. 한전기술도 1.9%, 2% 가까이 오르고 있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급락하자 오늘 경기 방어주가
상대적으로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경기 방어주 살펴보겠습니다. 강원랜드가 3.8% 강하게 오르고 있습니다. 카지노 영업 확장 계획을 발표하면서 연일 강한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CJ제일제당과 남양유업도 2%대에서 오르고 있습니다. 농심과 롯데 삼강도 1%, 4% 오르고 있고 오늘 하이템 액제 3% 이상 크게 오르고 있는데요. 월드컵 개막이 호재로 작용하면서 이 같은 강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한솔그룹주가 동반 오르고 있습니다. 주력 계열사인 제재 부문과 LCD 부분이 수익성이 개선되면서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한솔그룹주 살펴보겠습니다. 한솔 CSN이 9% 크게 오르고 있습니다. 한솔 PNS도 8% 이상 오르고 있고 한솔 홈데코와 한솔 인테큐브도 1%대에서 강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오늘 특징주 살펴보겠습니다. 삼성물산이 삼성그룹의 투자 수혜 기대감에 강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4흘째 오르고 있는데요. 현재 1.4% 오르면서 54,6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개장 초에 비해서는 상승폭이 많이 줄었지만 오늘 같은 약세장 속에서 나름 선방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그동안 건설 경기는 많이 침체돼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었는데요. 삼성그룹이 대규모 투자 계획을 밝히면서 호재로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시황센터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이 시각 시황 살펴봤습니다. 수급 상황 잠시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이 매수를 외롭게 하고 있습니다. 3거래일 연속 우리 증시를 지지하고 있고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가 오늘 역시 나오고 있네요. 매물 역시 어제 만만치 않게 나오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한 2천억 원 가까운 매물을 현재 내놓고 있고 기관 역시 1천억 원 넘게 매도 물량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증시전략센터를 열어주시는 새로운 분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싱크풀의 배찬수 전문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배 박사입니다. 네, 배 박사라고 아주 큰 소리로 말씀을 해주셨는데 첫날인데 일단은 증시가 좀 불안하거든요. 예, 깔끔하게 정리를 좀 해주시죠. 예, 그래서 첫 번째로는 제가 갖고 온 이슈가 1700에서 1650포인트의 중요성입니다. 전일도 종합지수가 44포인트 크게 하락을 했고 금일도 상승 출발했다가 현재 9포인트 하락 지금 장을 보이고 있는데요. 네. 1650선을 그래서 하루 만에 도달을 하고 1650을 하회했습니다. 이후에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유럽발 하락으로 인해서 전이 3, 4% 유럽이 전부 하락했다는 거, 그리고 중국 긴축 재정으로 인해서 전이 중국이 5%까지 크게 하락을 했고, 그러면서 장중에 나스닥 선물이 마이너스 25포인트까지 급락을 했지만은 네. 오늘은 1650선대에서 불과 10포인트 상단 하단을 이루는 박스권으로 지금 하락폭도 양호하게 지금 흐르기 때문에 네. 추가 하락을 여기서 크게 생각하기보다는 어느 정도의 박스권으로 이루면서 1640포인트 그리고 1630포인트, 1620포인트 같은 매물대 벽에서 강하게 지지를 해주기 때문에 어느 정도 하락은 인용하되 그 뒤로 큰 추가 하락보다는 다시 1700선대로 회귀하는 강한 반등이 예상이 돼 보입니다. 네, 그렇죠. 미국 증시도 어젯밤에 2% 넘게 밀리다가 후반부에 낙폭을 대거 만회하는 모습을 보여줬고, 예. 이에 따르면 우리 증시도 이렇게 못할 리 없다 이런 뜻으로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관심을 두고 계시는 종목 어떤 종목들이 있는지 한번 저희가 살펴볼까요? 예, 제가 오늘 가지고 나온 종목은 크로바이텍입니다. 화면을 잠깐 보시면은요. 네. 크로바이텍 지금 주가가 100원 하락해서 7,700원입니다. 이 정도 가격대면은 매수해서 무난해 보이고요. 네. 내용으로 보자면은 크로바이텍은 그 매수가 7,700원에 그리고 목표 주가는 8,700원. 네. 그 2월, 3월 달에 고점이 되겠습니다. 8,700원 정도가 되겠고. 8,700원이요? 예. 그리고 8,700원을 뚫어서 상단까지 통과를 한다면은 9,500원. 이는 1, 2월 달 21선에 맞닿은 가격인데요. 목표가는 그래서 1차로는 8,700원, 2차로는 9,500원을 잡았습니다. 네. 손절가는 하단선이 7,000원 정도가 되겠고요. 네. 더 하락했다면 6,700원 선의 4월 저점은 반드시 정리를 해야 됩니다. 네. 기업 내용으로 잠깐 들어가 보면요. WVGA급 이는 최고 해상도를 말하는데요. WVGA급 아몰레드는 유기 발광 다이오 패드 반도체를 말합니다. 네. 이 독점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는데 삼성 모바일 디스플레이에 들어가는 WVGA급 아몰레드의 유일한 납품업체입니다. 그래서 독점력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추가적으로 이 우리나라의 휴대폰 시장과 노트북 시장 그리고 조명 시장까지 확대될 예정이어서 유기 발광 다이오 패드의 상승세가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동종 업체로는 탑 엔지니어링과 네. 덕산 하이메탈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상대적으로 이 두 종목은 50% 정도가 올랐기 때문에 네. 바닥권에서 지금 상승 추세로 전환되고 있는 크로바 하이텍을 추천합니다. 네. 크로바 하이텍에 대한 말씀을 해주셨고 오늘 예. 주가가 한 1.2% 정도 좀 밀리고 있는데 뭐 예. 그렇다면 현재 가격대에서도 무리 없이 접근할 수 있는 가격대다 이렇게 보고 계시는 거죠? 예, 그렇고 기업을 볼 때는 먼저 주가를 보는 게 아니고 기업의 가치를 보고 투자하라는 말이 예. 있습니다. 이 가치는 제가 알아보니까 매출과 영업이익 면에서 2009년도에는 1,000억 정도, 그 전 대비에 11% 정도가 상승을 했고요. 네. 영업이익은 60억 정도로 69%가 전기 대비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2010년 예상치는 30% 급증한 매출은 1,300억 정도가 예상이 되고요. 네. 영업이익은 90억으로 전기 대비도 30% 이상 급증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기업의 수익성이 계속 개선되고 있기 때문에 주가 하락과 관계없이 7,700원 선, 7,000원 정도의 매수를 하면은 8,000원 내지는 9,000원 정도의 상승은 가능하리라 보여집니다. 네, 목표가도 아주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1차 목표가로 8,700원, 뭐 2차로는 9,500원까지도 바라볼 수 있다라고 앞서서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관심 종목 배찬수 전문위원님의 관심 종목까지 한번 살펴봤고요. 이어서 오늘장 대박주를 잡을 수 있는 기회죠. 이 하이리치 설교 소장 화상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설교 소장입니다. 네, 예, 오늘 관심 종목으로 두 종목을 한번 살펴볼 텐데요. 이 CMS와 현대모비스 한번 살펴보죠. 지금 CMS 같은 경우는 최근 들어서 급등세가 연출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지만 오늘 같은 경우는 11% 가까이 밀리고 있거든요. 어떻게 봐야 네네. 될까요? 예, 아무래도 그 CMS가 그 CT&T 합병권입니다. 그죠? CT&T의 합병권의 어떤 거래위원회의 정정 보고서가 신고서가 두 차례에 걸쳐서 이제 반려가 됐습니다. 예, 반려가 된 바람에 다시 주가가 밀렸다가 또 밑에서 매집을 해서 또 어느 정도 기대감에 또 급등의 흐름세가 전개되면서 지난번에 제가 추천을 드릴 때 그때 당시에는 이제 추천 드리고 약 한 10분 만에 상한가를 들어가는 기염을 토했는데요. 그날이 이제 기대감이 주가에 반영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그 후에 그 다음 날도 4% 종가상 마감을 했고 상당히 양호한 마감이 되었는데 중요한 것은 그날 장 마치고 나서 정정 보고서가 또 반려가 되었습니다. 세 번째죠. 그래서 세 차례 반려가 되면서 그 다음날 바로 갭으로 그냥 하한가 근처에서 떨어졌기 때문에 이러한 관점에서는 제가 손절가는 그대로 제시는 안 해드리고 그 전날 종가상 위치만 제가 파악을 해드렸는데 이렇게 갭이 엄청나게 떨어져서 출발했다는 그 자체가 단기 어떤 주가의 호재보다는 악재가 반영됐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악재가 반영이 됐을 때는 그날 바로 반등시 매도가 맞고요. 그 매도를 못하신 분들 혹시 물려서 들고 가시는 분들은 다시 직전 저점까지 일단 보시는 것이 오히려 더 맞지 않을까. 물론 원칙상 손절하는 것이 맞는데 지금 상황에서 이제 손절도 못하고 들고 계신 분들은 차라리 이런 지금 현재 그 CM에서는 단기 박스권을 형성해서 계속 그 박스권을 형태를 이루어지기 때문에 반드시 저는 지금 다시 이 정정 보고서를 다시 내면서 결국은 CMS로 합병권이 성사가 될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한 1,600원대까지는 밀릴 자리는 있습니다. 그러나 1,600원이 단기적인 1,600원대 근처가 단기적인 바닥권이니까 거기서 일단 추가 매수를 하셔가지고 올라올 때마다 일단 비중을 줄여주시는 전략 그것이 오히려 맞다 이렇게 보시고 일단 1,600원 중반대까지 기다리세요. 기다리셨다가 추가 매수에서 평균 단가를 낮추셔서 반등시 매도하는 전략이 유효해 보인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일단 CMS에 대해서는 1,600원 선을 바닥권으로 지정을 해주셨는데 이 수준까지 내려올 경우에 추가로 매수를 해서 반등시마다 매도를 해서 또 수익을 찾는 그런 전략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CMS 한번 살펴봤고 다른 종목 한 종목 더 살펴보도록 하죠. 현대모비스에 대한 말씀도 함께 부탁드리죠. 예, 현대모비스부터 해서 지금 현재 현대차, 기아차, 글로비스 이런 자동차 쪽이 지금 오늘 지수는 약 한 4% 정도 빠져 있는데요. 그렇게 크게는 빠지지는 않았습니다만은 기존의 주도주였습니다. 자동차가. 근데 자동차 업종이 주도주였는데 기아차라든지 현대모비스, 현대차 이러한 종목들이 오늘 낙폭이 상당히 큽니다. 자, 이럴 때는 어떻게 하시냐? 제가 그때 추천을 드릴 때 18만 2천 원 부근에 추천을 드리고 목표가를 제가 반드시 그 19만 원 정해드렸습니다. 그죠? 그래서 목표가가 그날 또는 그 다음날 바로 목표가 달성이 되었습니다. 혹시 중기적으로 끌고 가시는 분들은 계속해서 끌고 가도 좋은 위치다
이것만은 일단 반드시 명심을 하시고 중장기적으로 끌고 가지 않으신 분들은 단기적으로 들어가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그날 추천을 드리는데 뭐 오늘 같은 어제장까지도 상당히 지수가 빠지는 가운데서 현대모비스는 1% 어제 상승 마감했습니다. 장 마감에. 그러나 오늘장 같은 경우는 지금 LED 관련주 그리고 IT 쪽 전부 삼성전자만 제외하고 전부 빠지는 장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수익이 낮다면은 일단 차익 실현 관점이 단기적으로 대응하시는 분들은 맞겠고요. 단기적이 아니고 나는 중장기 보유주다 하시는 분들은 좀 더 끌고 가시는 전략, 들고 가시는 전략이 오히려 유리해 보인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단기, 중장기 전략에 대해서 이렇게 나눠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오늘은 그런데 특별히 관심을 보이고 있는 종목에 대해서 말씀을 안 해주고 계십니다. 뭐 특별한 이유라도 있습니까? 예, 오늘장 저는 이렇게 봅니다. 시황이 지금 그렇게 썩 좋지가 못합니다. 5월달 들어서면서 외국인들의 수급에 주목하자. 지금 장에서는 관전 포인트는 무조건 외국인의 수급에 주목하자. 그래서 최근 해외발 악재, 그리스발 악재, 뭐 이러한 유럽발 악재가 지금 주가에 지수에 반영이 되면서 상당히 지금 모양새가 안 좋습니다. 그리고 외국인들 수급이 5월달 들어오면서 상당히 안 좋죠. 매수가 없습니다. 이럴 때는 우리가 조금 더 주도주 위주로 해서 단기적으로 들고 가시는 거는 괜찮은데 그렇지 못할 경우 오늘같이 주도주도 이렇게 큰 폭으로 빠지게 되면은 삼성 SDI도 마찬가지죠. 큰 폭으로 빠질 때는 조심을 하고 시장보다 강한 놈에 집중을 하자. 강한 종목에 집중하자. 오늘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SK컴즈가 그동안 조정을 또 보이다가 오늘 SK컴즈가 또 강하게 지금 치고 올라갑니다. 자, 그래서 이 장이 안 좋을 때 이렇게 SK컴즈가 치고 올라가는 뭐 이런 강한 종목들이나 또는 제가 얼마 전에도 추천드렸던 SK 브로드밴드 중장기적으로 상당히 수혜를 받을 수 있다. 그래서 SK 브로드밴드나 SK컴즈 쪽으로 좀 관심을 가지십사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수는 아직까지 반등 포인트다. 절대 이렇게 낙관을 하지 마시고 잘못하면은 하락 N자로 빠질 우려가 있으니까 다소 보수적으로 임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보수적인 시장 접근을 강조를 해주셨는데 그래도 시장 접근을 하고 싶으시다. 그럴 경우에는 지금 현 상황에서 강한 종목들에 대한 접근을 권장을 해주셨습니다. 지금까지 하이리치 설교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또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아시아 지역 증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아 지역. 우리 시장과는 좀 다른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본 증시가 상승하면서 오전장을 마감을 했나요? 지금 현재 상황을 확인을 해보니까 0.3% 정도 오르면서 1276포인트 선을 현재 걷고 있습니다. 중국 상해종합지수 어제 폭락을 했었죠. 5% 넘게 밀렸었는데 오늘 개장 초에는 상승 출발을 했습니다. 하지만 장중에 다시 하락 전환이 됐고 현재는 0.5% 내리면서 2546포인트 선을 걷고 있습니다. 중국에서는 긴축 움직임이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시장 상황 낙관하기에는 좀 무리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잠시 후에 중국 시장 상황에 대한 이야기까지 자세히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생지수, 홍콩 H지수 모두 상승하고 있고요. 이 밖에 대만지수와 호주지수 역시 상승하고 있습니다. 네, 아시아 지역 증시 상황 더욱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죠. 리딩투자증권의 우성재 연구원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일단 아시아 지역 증시에서 일본 증시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일본 증시 그래도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증시로서는 조금 배가 아플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엔화가 약세를 보이고 있고 일본 증시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본 증시 한번 정리 좀 부탁드릴까요? 예, 일본 니케이 지수 오전장 0.45% 상승한 1281.4포인트의 장 마감했습니다. 장 초반 0.8% 시작한 이후에 1% 넘는 상승폭을 확대하는 모습 보여주었었는데요. 하지만 지금 오전장 마감이 될수록 시장에서 상승폭을 줄여나가는 모습 보이면서 0.45% 상승으로 장 마감했습니다. 지금 시장이 강한 흐름을 이끌지 못하는 모습 보이면서 변동성이 좀 커지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일본 같은 경우 지금 세금의 재무 건전성을 위해서 소비세 인상이 필요하다는 언급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다이와 종합연구소 고문이 로이터와의 인터뷰를 했었는데요. 일본의 재정 건전성을 위해서 소비세를 2에서 4배 이상 인상시켜야 될 필요가 있다는 발표를 했었습니다. 지금 또한 3년에서 4년 후에도 경상수지 흑자의 감소, 그리고 적자와 함께 장기금리가 급등할 가능성이 있다는 견해를 내놓으면서 시장에서의 불안감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지금 계속적인 재무 건전성을 제고해야 된다는 언급을 내놨었습니다. 지금 이러한 것과 함께 시장에서의 부담감 또한 나타나고 있는 모습인데요.
엔화가 약세 움직임을 보여주면서 시장에서의 장 초반 안정심리를 나타냈었는데 다시금 엔화 강세 기조로 전환되는 듯한 모습 보이면서 시장에서의 부담감이 더욱 커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 오늘 일본 니케이 지수 이러한 흐름세 속에서 오후장 들어서 낙폭을 줄여나갈 수 있을지 여부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수출주를 중심으로 한 반발 매수가 꾸준히 유입되는 모습을 보였었는데 오후장 들어서 다시금 일본 니케이 지수 1300선 위로 안착할 수 있을지 여부 확인하시면서 접근하셔야겠습니다. 네, 일본 증시 어제 뉴스가 또 나왔었죠. 니혼게이자이 신문이 2013년쯤에는 일본이 경상적자국이 될 수도 있다라는 보도를 내놓았었는데 이런 현상을 그대로 대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본 증시가 상승폭을 조금씩 줄여나가고 있습니다. 약세를 보이던 엔화 역시 강세로 전환이 됐고요. 중국 쪽 상황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어제 과히 충격적이었다는 이야기를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중국 상해종합지수가 5% 가까이 밀리기도 했는데 오늘 장 상황도 그리 썩 좋지 않거든요. 어떻습니까? 예, 지금 중국 본토 지수 또한 지금 오전장 지금 안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일 5% 넘는 하락폭을 나타내는 모습 보여주었었는데요. 결국 오늘 중국 본토 지수 다시금 또 하락하는 모습 보이면서 시장에서의 부담감은 더욱 커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현재 상하이 종합주가 지수는 0.33% 하락한 2,551포인트대 장 움직임 보여주면서 시장에서의 이러한 흐름을 이어져 나갈지 여부가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미국의 컨퍼런스 보드 같은 경우 중국의 경기 선행 지수가 전월비 1.1%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중국의 경기 선행 지수는 144.5라고 발표를 했었습니다. 즉 향후 수개월간 성장 기조가 계속적으로 이어져 나갈 가능성이 크다는 언급을 내놓고는 있지만 지금 부동산 정책에 따른 시장에서의 부담감이 꾸준히 시장에서의 하락세를 이끌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 부동산 긴축 정책이 나오면서 수요가 급격히 감소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부동산 업체들 또한 지금 내놓고 있는 부동산 가격을 계속적으로 인하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 시장에서의 부동산 긴축 정책 이후 다시금 또 다른 재정 긴축 정책이 나올 것이라는 부담감이 시장을 계속 하락시키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오늘 이러한 흐름세 속에서 상하이 종합주가지수 하방 경직성을 보여줄 수 있을지 여부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전일 5% 넘는 하락폭을 확대했던 만큼 시장에서의 부담감 또한 커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상하이 종합주가지수 기준으로 2,550선 내 부근의 지지 여부 확인하시면서 접근하셔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중국 증시 소식까지 자세히 한번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리딩투자증권의 우성재 연구원과 함께 아시아 지역 증시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돈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이번에는 시청자분들의 보유 종목에 대한 고민을 들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명쾌하게 해결하는 시간 스탁 Q&A가 이어집니다. 네, 스탁 Q&A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자를 보내주셔도 되고 전화를 주셔도 됩니다. 무료 문자고요. 015-8500-1110번으로 문자를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닉네임과 함께 사연을 함께 남겨주시면 저희가 소개를 해드리고 이 분들 중에서 저희가 추첨을 해서 푸짐한 상품을 드리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자 상담부터 한번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진전기에 대해서 질문을 올려주신 분이 계십니다. 11,100원에 매수를 하셨고 20% 비중을 갖고 계시다고 빵집 원숭이라는 닉네임을 가지고 계신 분이 보내주셨습니다. 빵집 원숭이, 상당히 닉네임이 귀여우신데요. 일진전기 한번 살펴볼까요? 예. 당사는 절연성 및 케이블 제조업체로서 일진홀딩스를 지주회사로 하는 일직그룹입니다. 실적이 매우 양호해서 2008년도에 매출 호조로 흑자 전환이 된 회사이고요. 그래서 차트를 잠깐 보면은 2008년도, 2009년도를 넘어가면서 주가가 상당폭 많이 반등을 했습니다. 약 1,000원대부터 계속 반등을 해서 네. 현재 10,000원까지 10배 정도가 오른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서 주가 흐름을 본다면은 2009년도 초기에 들어가지 않으면 지금 큰 상승은 보기 어렵다고 보고 네. 목표가를 설정해 드리겠습니다. 현재 11,000원에 잡았으면 다행히 지금 주가가 크게 하락하지 않은 상황인데요. 선을 그어보면은 11,000원이 2010년 1월 고점 이 부분에서 1차로 고점을 생각하면 되고요. 네. 12,000원을 넘기는 굉장히 어려워 보이니까 네. 지금 상승 추세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11,000원의 1차 목표를 제시를 하고요. 네. 추세가 강하게 올라간다면 12,000원까지 보유도 가능해 보입니다.
네, 일진전기에 대해서는 11,000원, 그 수준을 넘어서는 12,000원까지도 바라볼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비중이 20% 비중을 가지고 계시거든요. 비중 관리도 적당하다고 보고 계십니까? 예, 통상 주식은 20%에서 만약에 물릴 경우 한 30%까지는 가능한데요. 네. 포트폴리오 면에서는 포지션상 괜찮다고 보고요. 네. 추가 하락은 이 일진전기가 유동 주식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네. 저점을 크게 하회하지 않기 때문에 추가 매집은 좀 10,000원 선이면은 더 하기는 어려워 보이고 네. 반등 시 10% 내지 20%대 청산하는 식으로 하는 게 유리해 보입니다. 네, 반등할 때 뭐 10% 정도 청산을 하면서 예. 계속해서 수익을 찾아가는 그 과정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일진전기에 대한 말씀을 한번 들어봤고요. 이번에는 대림산업에 대한 상담 요청이 들어와 있습니다. 76,000원에 매수를 하셨고 40% 비중을 가지고 계시다고 이 골든벨님께서 보내주셨네요. 대림산업 지금 현재 주가가 56,900원입니다. 오늘 1%대 상승세가 나오고 있는데 하지만 여전히 우리 시장에서는 부동산 관련 산업, 그러니까 뭐 건설주들도 해당이 될 수도 있겠죠. 상당히 예. 부실한 모습을 많이 보여줬었는데 대림산업 역시 여기서 좀 자유롭지 못한 모습을 많이 보여줬거든요. 예. 어떻습니까? 건설업에서 잠깐 언급을 해드리겠습니다. 건설업 전체적으로 경기가 지금 침체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지방 미분양에 이어서 최근에는 수도권도 미분양이 많이 일어나고 있고요. 이에 따라서 신도시 계획도 지금 방향성을 잃고 사업을 포기하는 그런 내용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더욱이 부동산 정책이 현재 양도세 내지는 종부세 이런 완화 정책을 지금은 조금씩 펼치고 있지만 아직은 극단적인 그런 정책이 안 나오기 때문에 이런 거하고 맞물려서 건설주 전체적으로 침체기에 들어섰다고 봐도 무리가 없습니다. 특히 네. 대림산업 차트를 한번 보시면요. 고점 9만 원을 고점으로 해서 2010년 1월 달 이후에 매수가가 76,000원이면은 아마 여기서 네. 지지가 될 그런 상황으로 보이고 매수를 했는데 지금 57,000원까지 크게 하락을 했습니다. 거의 바닥권이네요. 예. 네. 그렇지만은 현재 테마도 건설이라든가 특히 뭐 정유주, 화학주 그리고 증권 그 은행주 이런 것들은 지금 테마에서 많이 벗어나 있기 때문에 여기서 반등을 나온다면은 1차적으로 6만 원에서 6만 2천 원 정도. 네. 그리고 2차적으로 6만 7천 원에서 7만 원 사이 정도로 보여지기 때문에 안타깝지만 본전 이상에서 정리는 어렵다고 봅니다. 네. 그래서 6만 2천 원에 1차적으로 정리를 하시고 반등 여하에 따라서 6만 7천 원까지 반 정도는 홀딩을 하셨다가 네. 정리를 하는 모습이 좋아 보이고요. 네. 6만 2천 원에서 다시 재차 하락을 한다면은 반쯤 줄였던 물량을 더 저가에서 잡는 식으로 예. 그런 식으로 해서 물량을 더 낮은 단가에서 매집을 한다면은 비록 지금 현재 40% 보유를 했기 때문에 평가적으로 손실이 좀 크지만은 네. 손실을 한 20% 정도로 줄일 수 있는 네. 그런 방안이라고 보여집니다. 일단 뭐 추가 매수에 대해서는 지금 당장은 고려할 상황은 아니다. 이런 뜻으로도 생각을 할 수 있겠네요. 예,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62,000원 선까지 한번 바라보고 그 선을 넘어갈 경우에는 20% 정도 물량을, 그러니까 절반이죠. 줄였다가 다시 62,000원 선이 내려갈 경우에는 다시금 매수를 해서 손실을 축소하는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대림산업에 대한 말씀까지 한번 들어봤고요. 이번에는 종목 상담에 앞서서 비타민 퀴즈가 이어지겠습니다. 상식이 쌓이는 오늘의 비타민 퀴즈 어떤 문제가 나왔을지 저도 상당히 궁금한데요. 전기 전도성이 높은 평면형 탄소 소재로서 반도체, 디스플레이, 태양전지 분야에서 차세대 소재로 주목받는 것은 무엇일까요? 오늘의 문제입니다. 1번이 그래핀, 2번이 볼링핀입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변 예능으로 해야 될지 다큐로 해야 될지 상당히 고민이 되실 텐데 어떻게 답변을 하실지는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저희에게 문자로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꿈의 신소재로 불리는 이 반도체에 사용되는 실리콘보다 전기 전도성이 100배 이상 뛰어나다고 합니다. 정답을 아시는 분께서는 저희에게 문자를 꼭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번에는 무료 문자 다시 한번 공지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15-8500-1110번으로 문자를 남겨주시면 되고요. 전화는 1599-7770번으로 저희에게 연락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전화 역시 무료 전화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첨을 통해서 하이리치 증권방송 무료 이용권과 함께 롯데월드 이용권 등 푸짐한 상품을 드리니까 이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목 상담 계속해서 이어나가도록 하죠. 이번에는 S&T 중공업에 대한 질문을 올려주셨네요. 불꽃남자님이십니다. 닉네임이 아주 활활 타오르시는 분이신데 S&T 중공업에 대한 질문을 올려주셨네요. 17,050원에 매수를 하셨고 비중을 20%를 현재 보유하고 계신다고 합니다. 뭐 방산산업도 하고 있고요. 예. S&T 중공업에 대한 한번 설명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죠.
예, 당사는 자동차 공장 기계 업체이면서 방위산업체를 전문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방위산업체가 주력이 40% 정도 넘게 주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매출 증대가 확실히 눈에 띕니다. 전년도 대비 한 30% 정도 영업이익이 증가했습니다. 네. 근데 차트를 보시면은 이미 주가 상승이 많이 반영이 된 상황입니다. 14,000원에서부터 17,000원까지 굉장히 많이 상승을 했는데요. 네. 바닥선은 12,500원, 그리고 1차적으로 14,000원, 그리고 17,000원 선으로 이렇게 박스권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최근 17,000원까지 반등이 왔을 때는 1차적으로 정리하는 게 옳아 보이고요. 네. 재차 하락을 했을 때는 14,000원 내지는 15,000원 정도의 추가로 물량을 늘린 다음에 다시 16,000원 이상에서 정리하는 식으로 이 박스권 매매가 유효해 보이기 때문에 네. 17,000원에 매수를 하셨으면 다행히 많이 물린 가격은 아니기 때문에 네. 현재 16,000원이기 때문에 한 1,000원 정도 상승을 했을 경우에 다시 본절 정도의 정리를 하고 네. 보통 통상 주식을 할 때는 꼭 그 매수 단가보다 더 오른 다음에 팔려는 그런 욕심이 있는데 네. 이런 경우에는 단기 급등을 한 후에 매집을 했기 때문에 다시 고점을 돌파하기는 상당히 어려워 보입니다. 그렇죠. 예, 다시 눌림목 조정이 내려온 다음에 차근차근 시간을 가진 다음에 후에 15,000원 정도 왔을 때 그럴 때 물량을 잡는 게 좀 좋아 보입니다. 네. 그래도 사람이라는 게 욕심이 좀 생기기 마련이죠. 지금 14,000원 선으로 내려오면은 추가 네. 매수에 대한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예. 비중이 현재 20% 비중을 가지고 계십니다. 예. 여기에서 어느 정도 비중을 14,000원 선에서 늘리는 게 좋을지 그에 대한 말씀도 함께 좀 부탁드리죠. 예, 20% 정도면 그나마 이제 비중이 적당하기 때문에 네. 16,000원 이상 들어갔을 때는 한 10% 정도 물량을 줄이시고 네. 그다음에 다시 15,000원 선대가 왔을 때는 물량을 약 10에서 15%, 좀 많게는 20% 정도. 그래서 통상 내가 보유하고 있는 종목이 30% 이상 넘지 않도록 이렇게 자금 관리를 해주시면은 손실이 났을 때도 그다지 크게 나지가 않고 물량을 정리를 하고 다시 물량을 늘릴 때 좀 자유롭게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10% 정도 물량을 줄인 후에 저점에서 15에서 20% 정도 물량을 늘리는 식의 매매를 추천합니다. 네. S&T 중공업 4월 말에 저점을 확인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5월 들어서 이 강력한 흐름을 보이다가 최근 들어서 조금 주춤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일단은 시장 전략, 구체적으로 비중 관리까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짜주셨습니다. 이대로 한번 따라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SK에너지에 대해서 상담을 요청하신 분이 계십니다. 2938님께서 올려주셨는데 11만 원에 매수를 하셨고 20% 비중을 가지고 계십니다. SK에너지가 어제 급락세를 연출했거든요. 예. 오늘 반등이 좀 나오고 있긴 한데 어제 낙폭에 비해서는 좀 미미한 수준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SK에너지 같은 경우는 잠깐 화학주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자면요. 네. 최근 경기 침체에 의해서 유가가 60달러 내진 70달러까지 하락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최근 에너지 정유업체, 그 자동적으로 수익성이 저하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정유주는 특히 약간의 추가 하락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그래서 SK에너지 물론 회사 내용은 아주 좋은 회사입니다. 우량하고 국내 최대 정유 회사입니다. SK그룹에 속해 있기 때문에 영업이익도 24% 증가를 했고 앞으로 향후 매출도 크게 영향이 있지는 않을 예정인데요. 유가 하락에 이어서 현재 테마와 맞지 않다는 거. 네. 그리고 저절로 유가는 하락하기 때문에 매출이 차츰 감소하지 않을까. 이렇게 해서 11,000원에 매수를 하셨으면은 차트를 한번 보시면은 11,000원 선에 매수하셨으면 그나마 12,000원 선의 고점에서 매수를 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현재 10,000원인 상황에서 반등 시 15,000원까지 그리고 이 종목도 매수한 단가를 너무 생각하지 마시고 매수한 단가에서 약 50% 그리고 바닥에서는 50% 상승한 1,500원에서 물량을 정리를 해주시고 다시 재차 하락했을 경우에는 10,000원 아래에서 매수할 기회에 분명히 매수할 기회가 온다고 봅니다. 10,000원 아래에서 매수를 하시면은 손실날 부분을 충분히 1,500원 내지는 15,000원 내지는 15,000원 상단을 돌파하려고 할 때 정리를 하시면은 손실이 전부 복구가 되는 그런 박스권 매매를 또 추천을 해드릴 수밖에 없게 되겠네요. 네, 10만 500원 선이죠. 네, 10만 500원. 알겠습니다. 일단 10만 원 선을 한번 잘 저희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SK에너지가 14만 원 선까지도 한번 바라보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최근 들어서 급락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황을 그대로 살펴보면 그 이유를 잘 살펴볼 수 있었는데 일단은 10만 원 선을 한번 저희가 잘 지켜보고 시장 대응하는 그런 전략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는 은행주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0022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대구은행에 대한 상담을 요청하셨는데 16,400원에 매수를 하셨고 비중을 이분 역시 20% 비중을 가지고 계십니다. 오늘 보내주신 분들께서는 비중 예. 관리를 좀 잘하시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예, 맨 처음에 그 대리인 산업을 40% 보유하고 계신 분 외에는 전부 20% 정도 물량을 갖고 있어서 네. 대응하기가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 보입니다. 특히 지금 지수가 1650선, 좀 전에 1640선까지 하회를 했다가 1645포인트 정도 약간 반등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너무 극단적으로 추가 하락을 염두에 두시기보다는 약 10% 정도의 하락 시에 다시 매집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네. 지수상도 크게 하락보다는 반등을 약간 비중을 두기 때문에 저희들도 추가 하락 부분 한 부분은 어차피 이제 손절 부분으로 처리를 하지만은 바닥에서 매수한 부분은 추가적으로 매집을 해서 물량을 늘린 다음에 반등 시 정리하는 식으로. 하지만은 1700 이상 돌파에 강한 장은 어렵기 때문에 1650 내외 박스에서 매수한다면은 한 10% 정도 수익은 가능해 보입니다. 그래서 주식의 경우는 대림산업 물량 외에 대구은행 같은 경우 잠깐 차트를 보겠습니다. 현재 대구은행 차트를 보면은 대구은행도 대구 경북 지역의 대표은행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제 금융주, 특히 은행 증권주들의 하락이 두드러지는 가운데 16,000원 고점을 찍고 내려와서 현재 13,000원까지 떨어져 있는 상황이고 16,400원에 매수를 하였다면 상당히 고점에 매수를 하지만 그동안 물량이 적기 때문에 반등 시 물량 축소를 추천해 드린데요. 반등 목표가는 추가 하락을 많이 저지했던 14,500원 선, 14,500원이고 다시 한번 반등을 2차적으로 한다면은 15,000원 정도이기 때문에 16,000원 이상의 본전에 정리한다는 생각은 좀 어려워 보입니다. 네. 안타깝지만 어쨌든 본전 가격은 잊어버리시고 13,000원 초반에 매수를 하셨다고 생각하시고 14,500원 정도의 1차적으로 물량을 정리한 후에 네. 다시 재차 하락했을 경우에 13,000원 이하에서 저점 매수를 한다면은 14,000원 이상에서 정리를 한 번 더 하는 식으로 해서 10% 정도의 수익을 추가로 내신다면은 10%, 15% 정도의 손실은 충분히 복구가 되기 때문에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계속 말씀드리지만 고점을 뚫고 나가는 1,700 이상의 강한 장이 아니기 때문에 네. 박스권 매매를 계속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종목을 끝까지 들고 3개월, 4개월 이렇게 들고 있는 것보다는 네. 어느 정도 10% 정도 반등 시에 정리를 하고 다시 10% 하락했을 때 추가적으로 물량을 늘려나가는 식의 네. 단기 박스권 매매를 계속 권장하는 바입니다. 일단 수익을 극대화하는 전략도 중요하지만 지금 현재 갖추고 있는 그 수익을 챙기는 그런 전략도 상당히 중요하다. 네, 예.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배찬수 전문가님과 함께 문자 종목 상담 빠르게 진행을 해봤습니다. 더욱더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저희에게 연락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무료 문자와 전화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무료 문자는 015-8500-1110번으로 문자를 남겨주시면 되고요. 전화는 1599-7770번으로 전화를 주시면 저희 증시전략센터가 친절하게 상담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푸짐한 상품도 준비되어 있으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1부 순서 마치도록 하고요. 잠시 후 2부에서 전문가 포트폴리오와 함께 반드시 이기는 투자법이 이어집니다. 저는 잠시 후에 찾아뵙겠습니다.